자, 그 연료전지의 전기화학, 즉 그 4주차, 즉 이번에 연료전지를 위한 그 전기화학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죠. 이 시작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진행될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진행될 거냐면은 그 전기화학적인 내용들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의 전기화학이 진행될 거냐면은 일단은 그 연료전지는 그 연료전지는 바로 이제 전기화학적인 전기 발생 장치라고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화학 장치를 전기화학적 장치이기 때문에 바로 전기화학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 연료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기화학 바로 일렉트로케미스트리에 대한 얘기들을 이번 시간부터 오늘 다음 이제 3회에 걸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획 중에 어, 일렉트로케미스트리 4 FC 1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2 4 플러스 3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중에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전기화학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연료전지를 처음에 작동을 하고 OCV라고 표현을 합니다. OCV라는 건 오픈 서킷 볼티지. 전기는 그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반드시 두 개의 전극이 필요해요. 왜냐면 한쪽에서 두 개의 반응이라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옥시데이션 또 한쪽은 그 옥시데이션 반응, 리덕션 반응이 둘 다 생겨나기 때문에 두 개의 전극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옥시데이션에서 발생한 전자가 리덕션에서 이제 사용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오픈 서킷 볼티지라는 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두 전극이 일단 평형 상태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냐면 평형이기 때문에 단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이 방향과 이 방향 역방향의 그 반응 속도가 즉 그 이 방향의 전류 저 방향의 전류 이 둘이 같기 때문에 겉보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뒤에 좀 천천히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 평형 상태에서 바로 평형인 상태에서 두 전극 사이의 전압차를 바로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부릅니다. 오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개회로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왜냐면 회로가 열려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어떤 전지가 있는데 이게 회로 자체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딱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최대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압을 바로 OCV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발 반응에서 이게 결국은 자발적인 반응이어야 되겠죠.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전압차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오픈 서킷 볼티지 일단 기전력이랑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전력과 같은 의미. 그다음에 기전력은 이론적으로 계산한다는 거, OCV는 실험적으로 직접 그 멀티미터 가지고 재본다라는 거죠. 근데 내부 전류라는 거는 이제 뒤에 설명했지만 믹스드 포텐셜이라고 얘기했어요. 내부 전류라는 건 뭐냐면 외부로 흐르지 않고 안에서 즉 그 전지 안에서 셀 안에서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때문에 그 내부 그 셀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는 측정 불가능합니다. 측정 자체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전력인 거죠. 그래서 어, 측정 불가, 그다음에 사용 불가의 전류, 측정도 안 되고 사용도 할 수 없는 전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파시티브 일렉트로드 쪽에 구리는
표준 환원 전위가 0.34V. 징크 같은 경우는 음극 쪽에 있는 징크는 마이너스 0.76V. 그래서 0.34 빼기 0.76 해서 토탈 1.1V의 차이가 난다. 이거를 바로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믹스 포텐셜은 뭐 뒤에 설명할 거고 일단 기전력이랑 OCV의 개념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연료전지를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연료전지가 일단 전기화학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이때는 평형 상태라는 얘기는 뭐죠? 한쪽에선 산화, 에노드죠. 그 다음에 환원, 에노드 전류랑 캐소드 전류가 서로 같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즉 산화전류와 환원전류의 평형 상태, 즉 같다라는 거죠. 산화전류와 환원전류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노드에서 벌어진 산화, 요거는 이쪽은 환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 자체는 또 외부로 전자 이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전류가 0이라는 거고 이때 전압차를 바로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평형 상태였는데 평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경우에 바로 이제 산화 속도랑 환원 속도가 달라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산화 속도가 환원 속도가 빠르다면은 환원되고도 남는 전자가 존재하는 거고 이 반대는 이렇게 된다면은 자 산화 속도가 환원 속도가 빠르다면은 환원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남는 전자가 바로 이 전자가 외부로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전기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onservation of charge라는 게 저기 정확하게 하면 전기 중립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전자가 발생하는 만큼 한쪽에서 발생하면 소모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conservation of charge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에 따라 전자 사용량 소모량에 따라서 결국엔 전화 사용량이 같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화 반응에서 생긴 전자는 환원 반응에 모두 소모되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전기 중립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요 반응 이쪽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해서 환원 반응이 작게 일어나요. 이런 경우라면은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환화 반응이 잘 일어나고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럼 외부로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자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라니 요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개의 전자라고 얘기한 거고 요거는 플러스 이제 먹기 때문에 10개의 전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반대쪽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산화 반응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평형 상태라면 이게 두 개 같지만 평형이 무너진다면 서로 한쪽에서는 산화 반응이 커진 거고 한쪽에서는 환원 반응이 커진 거죠. 그 양쪽의 속도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기화학적인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오버 포텐셜 바로 우리말로 하면 과전이라고 과전위 혹은 과전압이라고도 부릅니다. 뭘 불러도 상관없어요. 뭐 오버 볼테이지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놈의 단위는 결국엔 볼트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평형을 깨뜨리기 위해서 특정 속도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즉 이 말이 평형을 깨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가해주는 전압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좀 여러분이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를 좀 여러분이 말을 뭐 어렵게 얘기하는데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과전이는 저항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면은 어떤 화학 반응이 자 여기가 before 그 다음에 y축은 델타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애프터라면 이렇게 되는데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여기 자 왜냐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되려면 자 비포에서 애프터 상황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더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즉 활성화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활성화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해주는 전압을 의미한다는 거죠. 전압이 뭐라고 그랬죠? 볼트는 줄 퍼 쿨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너지인 거죠. 전압 역시. 자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이건 활성화 저항이라고도 해도 되고 또 뭐 이 저항에 대해서 갖다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과전위가 0이라는 얘기는 전극은 결국에 평형 상태라는 거죠. 즉 외부로 전류 흐름이 없다라는 거고 과전위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옥시데이션이 이제 우세하다라는 거, 과전위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리덕션이 우세한다. 얘기인데 옥시데이션이 크다라는 건 과전위가 0보다 크다는 말은 결국에는 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방전. 반대로 과전위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방전 상태. 즉 충전 상태의 전류를 일반적으로 방향을 플러스로 지정을 하고 방전 상태의 전류를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전이 된 얘기를 할 수 있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충전 상태의 경우는 플러스 그 다음에 방전일 때 전류는 마이너스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딸린 그 과전이 역시도 방전 상태는 마이너스 0보다 작은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배터리 같은 경우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배터리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배터리 충전을 한다. 충전기에 걸어놓고 충전하면은 그 전압이 전압이 상한선을 딱 쳐버리면 그 순간에 더 이상 충전을 멈춰버리면 회로가 작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방전이라면은 전압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데 어느 이상에 딱 도달하면 여기서 또 더 이상의 완전히 시스템을 멈춰버려라.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가 0이 됐다라는 얘기는 핸드폰의 그 전압이 0볼 그 얼마 밑으로 떨어졌다 얼마 밑에서 얼마 그 한계치에 딱 도달하면은 그 핸드폰이라면 이제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나왔죠. 이 과정 위에 절대값이 증가한다는 말은 결국엔 평형에서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엔 외부로 흐르는 전류가 늘어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흐르는 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과전압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전압은 유한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계속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최소한 적은 과전압을 유지하는 게 바로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전압을 어떻게 낮출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그 연료전지 개발의 그 핵심이 됩니다. 자, 뭐 과전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렇게 한번 좀 보죠. 자,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자, 이쪽은 에노드 반응이에요. 여기는 캐소드 반응이 되겠고. 자, 근데 에노드 같은 경우는 이게 표준 수소 환원 전위는 0V죠. 수소는 이제 0V가 되는 건데 여기 문제는 이제 그 산소가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OR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옥시전 리덕션 리액션 산소가 산소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ORR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뭐겠죠? H E HER이 되겠죠. HOR이 되겠죠.
하이드로젠 옥시데이션 리액션, 그 수소가 산화된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얘가 1.23V여야 돼요. 이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전력은 1.23V일 때 전류가 0V입니다. 근데 평형이 무너져서 전류가 발생해요. 뭐 평형이 무너져서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전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평형이 무너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수소 전극의 과전, 자, 그래서 전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거랑 즉 얘가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가 서로 기전력하고 이퀄리브리엄의 전압하고 같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과전압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타가 0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평형일 때 0, 그다음에 전류 때 전류가 흐를 때는 이타는 0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면은 과전이 0보다 크고, 그래서 전극 전압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수소의 최고 전압이 1.23V니까 1.23V를 넘어가면 산소 쪽보다는 이제 그때부터 더 큰 전압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엔 수소가 캐소드로 변하는 일이 벌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로로 흐르는 전자는 수소가 아니라 수소에서 산소로 흘러가는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즉 전자가 산소에서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가전압이 1.23V인데 1.23V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래서 바로 이제 최대 가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기화학셀의 예를 들어서 과전위를 가지고 한번 얘기하면, 어떤 전기화학셀의 전류가 1A 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에노드 쪽의 산화전류도 1A, 그 다음에 캐소드 쪽의 환원전류 역시도 1A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하량 보존의 법칙, 즉 전기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돼서 전류는 이쪽에 흐르는 전류,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라면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은, 자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 전부 다 같아야죠. 여기 전류를 다 합친 건 아닙니다. 전류는 어디서나 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층에서 물 틀었으면은 집으로 들어오는 물만큼 2층에서 물만큼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류는 여기 에노드건 캐소드건 전류는 동일해요. 전류는 동일하지만 문제는 과전압은 각각 다른 거죠. 예를 들면 A 그리고 에노드의 과전압과 캐소드의 과전압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전압의 크기에 따라, 크기는 언제 나오냐, 반응 속도에서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반응 속도가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은, 반응 속도는 전류일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전기화학셀에서는 과전압은 두 개가 존재한다. 어떻게? 에노딕, 캐소딕, 이렇게 두 개의 과전압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역시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계속 같은 말 했죠. 다르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셀 전압을 가지고 얘기해요. 셀 전압, 보통 V라고도 하는데, 어, 연료전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전해질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각 전극 사이의 전압차를 바로 우리는 셀 전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 상태에서 셀 전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기전력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평형이 깨진 다음에 과전압이 발생할 때 바로 그때 셀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기전력에서 이타를 빼준 거예요. 셀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과전압이 어떻게 벌어지냐면은 에노드 캐소드에서 각각 발생합니다. 그래서 캐소드 쪽에, 여긴 캐소드죠.
캐소드 1.23V죠. 여기 에노드. 그래서 에노드의 과전압은 0보다 크고 캐소드의 과전압은 0보다 작은데 아마 이제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타 여기 캐소드가 아니라 에노드여야 되겠네요. 에노드가 절대값으로 얘기하면은 이타 캐소드보다 작죠. 이쪽에 값이 더 큽니다. 크고 여긴 작음. 절대값이 작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엔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과전압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엔 하다 보니까 결국엔 세전압이 감소하는 결국에는 과전압은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기전력에서 과전압을 뺀 거니까 그래서 셀전압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죠. 전류가 많이 뽑으면 많을수록 셀전압이 감소한다라는 거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자, 그 다음에 그 전류 밀도는 결국에는 전기화학 반응 속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라는 건 결국에는 전하량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 이거를 줄이면은 쿨롱 퍼 세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줄였더니 암페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전자 개수에 대해서 아마 비례하겠고 그다음에 이놈은 전자 개수는 결국엔 반응물 몰수 반응물의 단위 시간당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반응물 몰수에 그 비례한다라는 거죠. 같다. 그래서 이 말이 결국엔 반응 속도라는 거죠. 결국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전류 밀도는 바로 반응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류 밀도가 크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전극 내에서 비교할 때만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면적이 서로 다른 두 전극을 사용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A 전극에서 1A 발생하고 B 전극에서 2A 발생하는데 이때 B 전극의 반응 속도가 빠르냐라고 얘기하면 빠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일선상에서 이거 뭐냐면 다이다이로 같이 비교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속땡 다이 속치 속 속어로 얘기하면 이제 다이다이 상황에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조건, 즉 동일한 과전압 혹은 전류 밀도에서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전류 밀도, 그러니까 전류 비교가 아니라 전류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밀도를 전류 밀도 비교하는 건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 전극의 면적은 1제곱cm 예를 든 거죠. B 전극의 면적은 2제곱cm라면은 만약에 둘 다 모두 전류 밀도가 1 제곱cm당 1A씩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근데 또 똑같이 다시 비교하면 A 전극은 과전압 100mV에서 1A 생산하고 B 전극 같은 경우 과전압 1000mV에서 2A 생산한다면은 A 전극의 과전압이 100ml로 증가하면은 보다 많은 전류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 전극이 똑같이 과전위가 낮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밀도 비교한 거고 전류 밀도 비교고 여기는 과전압. 즉 같은 과전압에서 전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게 바로 이제 그 반응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두 개 정도로 어떤 전기학색이 있다. 평형일 때 이때 50V라고 그랬죠. 외부로 흐르는 전류 없다. 그다음에 평형이 무너지면 바로 외부로 전류가 즉 평형이 무너진다. 외부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극은 평형에 있지 않고 이제부터 산화 또는 환원 중 하나 반응이 분기의 산화 반응 혹은 환원 반응 중 하나가 즉 우세하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건 바로 어디 갔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쪽에서 산화가 우세하면은 다른 쪽 극에서는 환원이 우세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 결국엔 평형전압이 깨져서 전력이 흘러가면은 평형전압은 새로운 전압으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전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반응 전극은 이거 되게 잘못 썼는데 요겁니다. 0보다 크고 이거 오타가 났네요. 여기
으로 더 음의 전압으로 이동하는데 두 개 합쳤더니 결국에는 캐소드 쪽이 이거의 절대값, 캐소드의 절대값에서 이 절대값은 캐소드 쪽이 큰데 얘가 음수이므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료전지에서는 그 과전위는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전극의 전압차가 셀 전압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과전압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그 셀 전압은 바로 기전력에서 과전압을 빼준 거니까 과전압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셀 전압은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죠. 뒤에 어떤 그 IV 커브라는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연료전지에서는 IV 커브를 성능 곡선이라고도 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와 과전압. 과전압은 양극 가공에서 각각 발생하지만 그 크기 각각 다르다는 얘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전극 반응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전극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는 과전압 발생이 적은 거고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는 건 과전압 발생이 크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극 반응 속도라고 했는데 이는 결국에 교환 전류 밀도 즉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평형일 때 평형일 때는 분명히 이 방향으로 가는 거랑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흐르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데 만약에 요게 이제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라면 2에 굉장히 뭐 조그만 전류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쪽이 케이스 1이 반응성이 훨씬 더 2에 비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역시도 그 교환절 밀도를 이제 증가시키는 게 바로 연료전지를 또 이제 개발한 사람들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거죠. 근데 수소 반응이 있고 수소 산화 반응 바로 이거 있죠. OR 그다음에 ORR 반응. 하이드로젠 옥시전 리액션 그다음에 그 하이드로젠 그 옥시데이션 리액션 그다음에 옥시전 리덕션 리액션 이런데 이 경우에 교함 전밀도가 작아요. 얘가 ORR 쪽이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느리고 결국에 이쪽에서 과전압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 아까 얘기했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캐소드 쪽의 과전압의 절대값 값이 크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응성이 약하다라는 거죠. 캐소드 쪽에. 캐소드 쪽에 그래서 어, 캐소드의 교환 전류 캐소드 쪽의 교환 전류 밀도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에는 이타 캐소드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산소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과전압이 작아서 얘는 얘에 비하면은 그 이쪽 과전압은 사실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연료전지에서는 결국에 양극 반응 속도가 전체 반응 속도, 전체 연료전지의 성능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ORR 촉매를 ORR 촉매 개발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을 바로 이제 연료전지에서 벌어지는 HOR이랑 ORR 둘 중에서 얘가 율속 단계죠. 율속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교환절 밀도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다음에 평형 상태에서 외부 전류가 없다. 그 겉보기에는 다른 점이 없다라고 표현했지만 겉보기에는 그냥 어, 겉보기 전류는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지만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의 전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화살표에 그리는 반응 속도 아까 이 그림을
요거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반응 속도가 긴 거는 반응 속도가 빠른 거, 짧은 건 반응 속도가 늦은 거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형일 때는 산화전류, 환원전류, 교환전류가 같다. 모두 같은 거죠. 그래서 산화전류, 환원전류가 같습니다. 이때 교환전류, 이거를 교환전류 밀도로 얘기하고 I0라고도 얘기를, 기호는 I0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평형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전류가 발생하고 전류 발생 때문에 과전압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교환전류 밀도가 크다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과전압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과전압을 줄이는 게 과전압 줄이기가 숙제가 되는 거죠. 근데 교환전류도 역시도 과전압처럼 전국별로 에노드하고 캐소드의 전국별로 다 다르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전류 밀도랑 과전이 사이의 관계식인 거죠. 이거 사이의 관계식을 이거를 바로 버틀러 벌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틀러 벌머식은 자 여기서 보세요. O가 전자를 만났다. O라는 건 이제 산화되어진 놈인 거죠. R은 그 환원되어진 놈. 자, 그래서 산화되어진 놈이 전자를 만났으니까 환원된 거죠. 환원된 놈이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환원된 거, 산화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캐소딕 커런트 덴시티 바로 캐소드 쪽에서 이거 여기도 또 빠졌네. C 요 놈은 뭐냐면 자, 요쪽이 이제 캐소딕 커런트 덴시티 죄송합니다. 요거 그 캐소딕 커런트 덴시티 이쪽을 의미하는 거고 요쪽이 에노딕 커런트 여기 빠졌는데 요만큼인 거죠. 요만큼을 캐소딕 커런트 덴시티, 요만큼을 에노딕 커런트 덴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A 에노드 쪽의 전류 밀도, 그다음에 이거의 둘의 차이가 바로 이제 그 전체적인 전류 밀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I0는 그래서 이때 요 I0 요 놈을 교환 전류 밀도라고 얘기하는데 교환 전류 밀도가 클수록 아 요거 전류 밀도도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요게 요 놈들이 모두 다 음수죠. 그래서 얘가 클수록 얘가 작아져야지 같아지는 거죠. 얘가 크다면 그러니까 결국엔 어, 큰 교환 전류 밀도는 그 저기 낮은 과전위를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전압에 대입하고 뭐 전류밀도의 뭐 이거에서 그냥 이건 여러분이 대충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시 또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타가 크다 이게 뭐 과전위가 크다의 말은 산화전류고 과전압은 0보다 작다 그래서 과전압이 0보다 작은 경우는 환원전류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과전압이 아니라 과전위가 0보다 크다 산화전류, 과전압위가 0보다 작다 환원전류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전류 밀도 값이 클 때는 흐른 전류가 크기가 커진고 그 다음에 같은 과전위에서 흐르는 전류가 커지라는 거죠. 즉 그 여기 여기에 빠졌죠. 같은 과전에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교환전류 밀도가 작을수록 많은 과전압이 필요한 거죠. 여기 보이죠. 이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전위가 커져야 되겠죠. 이 식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환 전류 밀도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환원 전류가 커질수록 어딘가에서 전압은 어딘가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교환 전류 밀도를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은 이렇게 된 거죠. A의 교환 전류 밀도가 B의 교환 전류 밀도보다 크고 C의 교환 전류 밀도보다 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건 반쪽 전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본 거고 과전의 방향이 산화 환원을 결정한다. 이것처럼 셀 기준 산화 환원이가 아니라 징크 쿠퍼 전지라는 거 이게 다니엘 전지죠. 다니엘 전지
단일 전지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한 겁니다. 아, 여기서 이제 그 익스체인지 커런트 덴시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